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이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죠. 이 다우 지수가 0.93% 314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1.2% 160.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P 500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 중동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에 따른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되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볼까요? 준비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주 상승한 이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역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죠. 이에 따라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은 어린 시절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적 노력은 이미 앤소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재방문했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알려드렸죠. 우리 시장도 이 소식 때문에 어제 장 막판에 낙폭이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울라프 독일 총리, 울라프 술츠 독일 총리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에 의해서 통치돼야 한다. 팔레스타인 국가가 되는 길을 열어둬야 된다. 양국 간의 어떤 이제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시장은 좀 상승했고, 아울러서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메가캡에 대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제 빅테크, 테슬라 이제 이런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도 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블룸버그에 의하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시장 참여자들보다는 이제 전문가 그룹에 의하면 메가캡 실적은 이런 이제 빅테크 실적은 전년 대비 한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고 VIX는 변동성이 큽니다. 급등 뒤에 다시 어제는 10% 넘게 급락을 했죠. 17.21로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26.90포인트, 플러스 2.05포인트로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어제 1353원대로 끝났죠. NDF에서는 1348원대로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71%로 1.79% 올랐습니다. 요게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국제유가 약보합으로 끝났죠. 반도체 ETF는 1.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잠깐 차트도 보시죠. 야후파이낸스닷컴에서 한번 볼까요? 일단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51선에서 깨뜨렸고 오늘은 1.2% 오르면서 어제의 하락, 지난주 토요일 날의 하락을 상당 부분 좀 만회한 모습이죠. 자, VIX는 17.21로 급등 뒤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4.71%입니다. 위험자산, 그러니까 뭐 시장이 빠지게 되면 이 국채로 쏠리다 보니까 밀리고, 다시 또 그렇지 않으면 좀 반등이 나오고,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MSCI 한국 ETF 지수는 어떠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좀 올랐죠? 오늘 뭐 우리 시장도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고, 일단 MSCI 한국물은 지난 10월 5일 날 좀 저점을 좀 치고 좀 이런 흐름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과 S&P와는 달리 우리는 200일선 아래에 진행되고 있죠. 지수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 애플만 어제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양봉을 보여줬죠. 양봉. 사실상 보게 되면 요즘에 이 국내 주식 대응은 상당히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주식은 특히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메가캡과 이제 일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메가캡과 시총상위 메가캡과 그다음에 이제 ETF 지수 관련 ETF는 사실 빠샤오팔 전략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애플도 그렇지 않습니까? 빠지면 사고 뭐 오르면 뭐 들고 와도 되고 일부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팔아 되는 거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모양을 보면 그렇습니까? 이들은 뭐 한 이틀 정도 빠진 채 시작하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는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탄력이 좀 크죠.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까요? S&P 500 맵을 잠깐 보시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런 메가캡들 상승했고 금융주 상승했죠. 금융주.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헬스케어 쪽에서는 일라일리아와 이제 화이자, 그 다음에 뭐 산업재해랄지 뭐 전반적으로 골고루 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더나 이런 종목은 이제 6% 넘게 빠졌네요. 근데 ETF 동향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인버스와 레버리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수 그대로 추종하는 뭐 스파이나 QQQ보다는 아마 이제 3배짜리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상당히 이 급등락이 잦습니다. 오늘은 또 3배짜리 레버리지 ETF 나스닥 TQQQ 이게 3.37 올랐죠. 그다음에 S&P 500 추종하는 3배짜리는 3.14%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십시오. 반도체 레버리지 ETF 4.7, 4.37, 인버스 ETF는 뭐 그대로 빠졌죠. 이렇게 미국이 3배짜리 ETF의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이제 VIX 빠지니까 빠졌고 이제 VIX 숏은 다시 뭐 4.75 올랐네요. 이렇게 ETF 매매도 활발하게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라는 모습이고요. 자, 화이자가 이제 어제 한 3.6% 상승한 이유는 이제 코비드-19 치료제 수요 감소로 연간 매출 한 90억 달러 삭감하겠다. 이 발표를 하면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외신 기사 보시죠. 자,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하마스는 반드시 제거되야만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은 열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양국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애플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약보합을 좀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중국 내 판매량이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초기 판매량은 일단 아이폰 15이 중국에서 2022년 전작 대비해서는 좀 덜 팔렸다. 얼마 정도냐? 전년 대비 한 4.5%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하웨이의 메이트 프로 60% 영향과 이제 중국 뭐 정부기관의 아이폰 사용 금지 영향이 약간 좀 작용한 거 아니냐. 네. 그러나 미국은 지금 뭐 아이폰 15 출시로 뭐 엄청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내 판매 둔화 부담을 상당 부분 좀 더 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애플 걱정이라고 하죠.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올랐느냐? 일단 파이퍼 샌들의 브렌트라는 애널리스트가 최근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소프트 제품군의 코파일럿
기능이 상당히 좀 좋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높은 신념을 지닌 대행주다. 네, 이렇게 칭했습니다. 11월 1일자로 오피스 365 AI 코파일럿이 일반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도 완료가 됐죠. 네, 이런 영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떠냐? 일단 국내 증시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검토, 그 다음에 이제 일시 휴전 소식, 요게 작용하면서 네, 어제 이 코스피 지수 분봉 흐름인데 네, 2시 한 뭐 3시 가까이 돼서 낙폭을 네, 크게 줄여드렸죠. 네, 크게 줄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도는 많았습니다. 2천억, 코스닥에서는 1,400억, 선물에서는 2천억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기관 외국인과 이제 개인과 기관 순매수였고요. 오늘도 미국 시장이 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좀 뭐 상승폭이 크면 순매도로 좀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는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 전략 네, 이렇게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뭐 외국인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외국인들 순매수로 바로 연속적으로 순매수 전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뭐 우리가 미국처럼 기업 실적이 좋은 건 아니고, 그죠? 특히 앞서 얘기 봤지만은 미국 전문가 그룹은 이런 빅테크의 실적이 전년 대비 34% 증가할 거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 어찌 보면 하이테크 OEM 업체인 우리 기업들이 저만까지 실적이 나오겠냐? 그러진 또 않는다는 거죠.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높이가 낮아진 시점에서 어닝 시즌. 아울러서 이번 주 이번 주 테슬라나 그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등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을 조금씩은 좀 따라가지 않을까. 네, 이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뭐 힘든 구간입니다만 좀 잘 계속 좀 이겨내야죠. 일단 우리 시장은 지난 10월 10일 날 단기 저점,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으로 좀 마감했죠. 아직 저항대는 많습니다만, 네, 안 빠지면 되는 거 안 빠지면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잘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는 네, 그런 모습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장마감 공심이 시간에 달릴까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시간에 달릴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는 휴니드, 뭐 신흥, 극동유아, 뭐 이런 종목군들, 퍼스텍 네,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올랐고요. 코스닥은 뭐 이런 종목들이 아주 뭐 전형적으로 뭐 개별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올랐습니다. 방산, 무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오늘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보시죠. 어제 수급 등향 잠깐 보게 되면 코스피는 순매도 종목부터 보자면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대한항공, 삼성전기 등을 순매도했네요. 반면에 이제 순매수는 외국인은 기아, 기관은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를 외국인은 순매수했고 기관은 에코프로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순매수를 했네요. 특히 이제 지난주 어닝 쇼크 보였던 에코프로 BM이 낙폭을 상당 부분 좀 축소를 했죠. 일단 뭐 그런 흐름이 어제 특징주에도 좀 부각이 됐고, 이렇게 장이 또 어려울 때, 네, 상당히 좀 많이 빠질 때, 예, M&A가 좀 활성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업 보니까 한 살짜리 이제 자녀한테 네,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네, 증여를 했다는 네, 그런 공시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많이 빠졌을 때 증여해야 뭐 증여세도 좀 덜 내겠죠. 자, 오늘 일정
뭐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중국의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 그 다음에 오늘 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슨앤존슨, 골드만삭스, 로키드 마틴 등 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좀 다행스러운 하루가, 좀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